자동차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자동차와 생활. 오늘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 건가요?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통학차 하차 확인 장치 연내 도입과요, 또 등하원 관련에 대한 실시간 알림 서비스 추진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부터 각 지역별로 설치 운영했던 결과를 분석한 이런 제품별 특성과 장단점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끊이지 않는 폭염 속에 이제 어린이 통학차 안전하차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입법과 또 보건복지부의 추진 발표가 있었었죠. 네, 여야 국회의원 30여 명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의무 설치 법안 추진과 또 이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요. 네. 아동 학대에 국한돼 왔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조항도 이제 단 한 번이라도 통학 차량 사망 사고가 발생되면은 시설은 폐쇄가 됩니다. 네. 어제 오늘 사고가 아니다 보니까 운행을 마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나 영유아 하차 확인 의무를 정한 것, 그거죠, 그러니까는. 네. 그래서 세리법으로 강화된 도로교통법 제53조 제4항이 형식적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는데요. 예.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다각도로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학이 아닌 통원 차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유치원부터는 교육부가 관장하고 미성숙된 그 영유아는요, 보건복지부가 관할인 어린이집에서 돌보기 때문입니다. 일찍 유치원에 가는 원화는 이번 통학차 안전범주에 누락된 격이 되는데 이런 미흡한 도로교통법을 보완하는 역할 가능할까요? 네,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통학 차량에 숨진 3세 김세림 양 사고가 보호자가 함께하는 승하차 안전조항 확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올 사고에서 유명무실로 드러났고 또 학원과 체육시설은 세림위법에 적적받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그동안 많았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교육부와 다시 세분화되고 있는 체육관리부처가 따로밥처럼 제각각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야, 참 정말 듣고 있다 보니까 막 화가 막 나는데요. 네. 이번 개정에는 대통령 지침과 또 많은 국회의원 관심이 결집된 만큼 통학 차량 안전 관련 문제를 전반적으로 손봐야 되지 않나요? 네, 8세 아이가 사망했던 지난 2016년 8월에도 권칠승 의원께서 어린이 통학버스 경보장치 도입 추진을 발의했습니다. 예. 승하차 때 운전자나 동승 보온이 잠들어 있는 어린이 확인 규정이 있었지만 현 행정안전위원회가 이 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통학 차량 이용과 직결되는 3개 부처, 아까 말씀드린 그런 3개 부처가 예. 과연 나무가 아닌 산을 보고 또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알맹이가 빠진 법 개정은 결국 형식적으로 전락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만큼은 좀 꼼꼼하게 챙기고 검증하는 그런 확신이 우선이겠네요. 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를 연말까지 설치하는데 무조건 맞춰준다면 안 되죠. 미국 등 선진국형 잠자는 어린이 확인 장치는요, 차 뒤로 가서 벨을 누르지 않고 운전자가 내리면 비상 경보음이 울리는 것으로 현 세림위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따라서 안전장치를 도입하자는 건 찬성이지만 지금은 이보다 더 발전된 안전 제품들이 많은 만큼 제출된 안 제53조 제5항이 포괄적 안전개념 정리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해마다 반복되는 인재 참사인 통학차 내 어린이 방치 예방을 기대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 시스템인가요? 네, 자칫 조그마한 체구의 영유아가 좌석 밑에서 잠을 잔다면 형식적 이동으로 끝날 수 있는 위험이 많습니다. 예. 한국에서도 이런 단점을 보완한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됐고 또 시범 운영까지 참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2중 3중의 안전 고안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선진국형 슬리핑 차일드 체크나 통과 기록용 국산 RF 또 GPS 등 열감지 센서 타입 성능도 완벽한 제품 성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까? 네, 광주교육청 시범 사업인 안전벨은요, 선진형과 비슷한 타입이죠.
운전자 유관 확인 의존에는 지적 보도도 있었고 또 불법 개조까지 거론된 바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김해시 일부 어린이집에 적용됐던 동작 센서, 다시 말해 몸에서 난 열을 감지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열 변화가 없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인체, 한마디로 잠자는 아이를 열로 감지하기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고온과 혹한에서의 오작동은 또 다른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센서를 활용하는 자동 감지에는 여러 변수가 따른다면 아이가 배를 눌러야 하는 수동 구조 요청도 적합하다고는 볼 수 없겠네요. 네, 단일 구조로서는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완벽할 수 없는 구조인데도 예. 수동식을 채택했던 광양시에서도요, 문제점이 거론된 바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 폭염에 탈진하고 또 혹한에 몸이 굳은 상태에서 어린아이가 자의적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게 가장 큰 맹점인 것 같습니다. 예, 수동 방식도 비상벨을 사용할 수 있을까가 관건이라면 가장 안전한 이상적인 하차 확인 시스템 어떤 기능을 갖춰야 될까요? 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고도 복잡해 보이지만 예. 이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아주 다중 검지의 양방향 설계 개념인데요. 지난해 6월부터 경상남도 하동 교육지원청 산하 13개 교육기관 21대 통학 차량에서 운영으로 입증한 시스템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운행 종료와 함께 각 좌석 열별로 설치되어 있는 양방향 센서가 1차 잔류 승객 감지 결과로 운전석에 설치된 디스플레이에 띄워진다고 합니다. 근데 만일 좌석 아래에서 잔류 승객인 원화가 감지됐다면 비상 상황인데 이때 또 다른 연동 경고나 제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양방향 센서로 폭넓게 감지하기 때문에 일단은 확신을 갖고요. 만일에 문제가 생긴다면 경광등과 구조음과 함께 디스플레이에 좌석 지점까지 표시가 되면서 출입문 닫힘 방지 기능이 작동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차내 방지와 질식사고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통학 차량 내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와 호출 버튼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능이 비상시 또 다른 기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서버와 저장된 관리자와 또 보호자 스마트폰, 직접 전송과 통화는 물론이고요. 영상 통화와 원격 제어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나온다 그래도 조금 운전기사분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차에 타고서 눈으로 직접 쫙 한번 보는 것만큼 정확한 센서는 없을 텐데라는. 지랑하신 말씀입니다. 정말로요. 예. 우리가요. 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구호가 나온 지 꽤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어린이를 돌보는 선생님들 돼지 소풍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진짜 꼼꼼히 살핀다면 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죠. 맞습니다. 법적으로 개정할 때도 통학 차량, 통원 차량이니까 해당이 안 된다. 참 정말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비싼 세입이 받고 그렇습니다. 못 들어가는지 참 답답합니다. 예. 네. 자, 오늘 와서 뵙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